포르투갈 북부 도르강이 굽이쳐 흐르는 언덕 위 킨타다스 라그리마스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며칠 전 아버지를 여도 젊은 여주인 도나 이자벨라 아말리아 페일은 창백한 얼굴로 텅 빈 저택을 홀로 지켰다. 한때는 명망 높았으나 이제는 기울어가는 귀족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인 이 포도 농장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다. 관리인은 떠났고 인부들은 동요했으며 포도밭은 주인의 부재 속에 거칠어져 갔다.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촌인 세노르 알바루 멘데스가 위로를 가장해 농장을 찾았다. 기름진 머리카락에 값비싼 옷을 걸쳤지만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에서는 탐욕이 숨겨지지 않았다. 이사벨라, 이런 슬픔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지. 혼자서 이 넓은 농장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내가 좋은 값에 넘기도록 도와주마.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이사벨라는 그 안에 숨겨진 독을 느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알바루는 이 농장을 탐내왔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알바루 사촌. 하지만 여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에요. 제가 지킬 겁니다. 이자벨라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갈색 눈동자에 어린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빛났다. 알바루가 돌아간 후 이자벨라는 홀로 낡은 저택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빛바랜 조상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데군데 잡초가 무성한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낡은 일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농장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알바루의 교활함에 대한 경고까지 적혀 있었다. 알바루를 조심해라. 그는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 아버지의 필적을 보며 이사벨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어떻게든 이 농장을 지켜내야 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자벨라는 새로운 포도 관리인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소도시 게시판에 공고를 붙였다. 여러 사람이 지원했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찾아온 한 사내가 이사벨라의 눈길을 끌었다. 주앙 페드로 마르케스라는 이름의 이 사내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지만 눈빛은 진지하고 과묵했다. 평민의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강직해 보였고 무엇보다 포도나무를 대하는 그의 손길과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사벨라는 직감적으로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농장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급여도 많지 않을 겁니다. 괜찮겠어요? 주앙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과묵함과 알 수 없는 과거가 마음에 걸렸지만 이사벨라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게 주앙은 킨타타스 라그리마스의 새로운 관리인이 되었다. 주앙은 농장에 합류하자마자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포도밭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했다. 그의 손길이 닿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포도나무들이 하나둘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인부들에게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범을 보이며 그들의 신뢰를 얻어갔다.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성실함은 황폐했던 농장에 조금씩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자벨라는 그런 주앙의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도 홀로 저택 뒤편 언덕에 앉아 도르강을 바라보곤 했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자벨라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을 느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다. 이자벨라는 귀족이라는 신분을 잠시 잊고 직접 포도밭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 있었지만 실제 농장 일은 서툴렀다. 주앙은 그런 이자벨라에게 묵묵히 가지치기 하는 법, 포도나무 상태를 살피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투박하지만 세심한 손길이 그녀의 손에 닿을 때면 이사벨라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그들은 신분이라는 벽을 넘어 서로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이자벨라는 잠 못 이루고 저택 복도를 서성이다가 주앙의 방문 앞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살며시 문틈으로 엿보자
주앙은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의 흔적이 어려 있었다. 이자벨라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분명 남모를 아픈 과거가 있는 듯했다. 그 후로 이자벨라는 주앙을 대하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조금씩 커져가는 설렘. 한편 주앙의 등장은 알바루에게 눈엣 가시였다. 그는 이자벨라가 경험 없는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쉽게 농장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주앙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알바루는 주앙을 쫓아내고 이자벨라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교활한 방해 공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와인 양조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를 몰래 고장내거나 인부들 사이에 주앙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어느 날 아침, 와인 저장고에서 중요한 압착기가 망가진 채 발견되었다.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는 큰 타격이었다. 인부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새로운 관리인 주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자벨라도 순간 당황했지만 주앙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밤새도록 매달려 압착기를 수리해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자벨라는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신뢰를 느꼈다. 며칠 후 알바루는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특정 구역의 포도나무에 몰래 해충을 퍼뜨리려 한 것이다. 하지만 주앙은 평소처럼 포도밭을 세심히 살피던 중 이상한 낌새를 발견하고 해충이 퍼지기 전에 조기에 방제하는 데 성공했다. 주앙은 이 모든 것이 알바루의 지침을 짐작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이자벨라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다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농장을 지킬 뿐이었다. 이자벨라는 연이어 발생하는 문제들 속에서 주앙의 침착함과 능력을 확인하며 그에 대한 믿음을 굳혀갔다. 동시에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은근히 주앙을 헐뜯는 알바루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아버지의 일지에 적힌 경고가 떠올랐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밤 거센 비바람에 낡은 와인 저장고의 일부가 파손될 위험에 처했다. 이자벨라는 불안한 마음에 저장고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이미 주앙이 혼자 위태로운 지붕을 보수하고 있었다. 이자벨라도 두려움을 잊고 그를 돕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비와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단둘이 밤새도록 힘을 합쳐 저장고를 지켜냈다. 동이틀 무렵 폭풍우는 잦아들었고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마주본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신분의 벽,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포도 수확기가 다가왔다. 황금빛으로 물든 포도밭은 풍요로운 결실을 약속하는 듯 보였다. 농장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고 이자벨라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감돌았다. 하지만 알바루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농장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알바루는 먼저 돈으로 농장 인부 몇 명을 매수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앙이 밤중에 몰래 최고급 포트 와인을 빼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시켰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 매수한 인부 중 하나에게 주앙이 이자벨라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하며 불손한 행동을 하려 했다고 모함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알바루는 마치 사도라도 된 양 분노에 찬 얼굴로 이자벨라를 찾아왔다. 그의 뒤에는 매수된 인부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이사벨라, 차마 내 입으로 말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벌어졌소. 저 천박한 관리인이 감히 당신에게, 그리고 농장의 귀한 와인까지 훔치려 했다는 증언이 있소. 알바루는 미리 준비한 거짓 증언들을 늘어놓으며 마치 사실인 양 열변을 토했다. 인부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저자를 내쫓아야 하오. 그리고 이 농장은 더 이상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소. 알바루는 노골적으로 농장 운영권을 요구했다. 이사벨라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알바루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의 뒤에 선 인부들의 모습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명백한 증언 앞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주왕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닐까? 그의 과묵함 뒤에 정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주왕은 침통한 얼굴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도나 이사벨라,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절박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알바루는 비웃으며 주왕을 몰아세웠다. 증인들이 여기 있지 않소. 어디서 감히 발뺌을 하려는 게냐. 상황은 주왕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자벨라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갈등했다. 알바루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주왕의 진실해 보이는 눈빛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농장의 운명과 자신의 마음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깊은 고뇌의 시간이었다. 이사벨라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아버지의 서재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다. 알바루의 교활한 눈빛, 매수된 인부들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주왕의 진실한 눈빛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가 보여준 헌신과 성실함, 폭풍 우치던 밤, 함께 저장고를 지키며 느꼈던 유대감. 그것은 거짓일 수 없었다. 그래, 나는 주왕을 믿어야 한다. 아버지의 경고처럼 알바루는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자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이자벨라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표정으로 알바루와 주왕을 불렀다. 그녀의 곁에는 충직한 한여장 마리아 테레사가 조용히 서 있었다. 알바루 사촌, 어제 말씀하신 일은 너무나 중대하니 제가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겠어요. 주왕에게 며칠의 시간을 주겠어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요. 알바루는 이자벨라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흘렸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뭘 더 확인하겠다는 게냐. 시간 낭비일 뿐이다. 제 농장의 일입니다. 제가 결정하겠어요. 이자벨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이전의 유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주왕은 이자벨라의 신뢰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알바루의 음모를 밝힐 증거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뛰어난 관찰력과 과거 여러 곳을 떠돌며 얻은 경험을 총동원했다. 그는 먼저 알바루가 매수한 인부들을 주목했다. 그들 중 유독 불안한 기색을 보이던 젊은 인부 미겔에게 접근했다. 주왕은 미겔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알바루의 돈에 넘어갔을 것이라 짐작했다. 미겔, 진실을 말해주게. 세노르 알바루가 시킨 일이지? 자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계속 짊어지고 살 텐가? 주왕의 진심 어린 설득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미겔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알바루가 돈으로 자신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시켰으며 와인을 숨긴 것도 알바루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주왕은 미겔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알바루가 발뺌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알바루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리아 테레사와 충직한 몇몇 인부들이 이자벨라 몰래 주왕을 도왔다. 마리아는 알바루가 최근 포르투 시내의 한 상점에서 의심스러운 약품, 포도나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 물질을 구매했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주왕은 알바루가 이전에 포도밭에 해충을 퍼뜨리려 했을 때 사용하려다 실패한 그 약품일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알바루의 숙소 주변을 샅샅이 뒤져 헛간 구석에 숨겨둔 약품 병과 함께 약품 구매 내역이 적힌 상점 영수증 조각을 찾아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이자벨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알바루를 농장으로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지역의 몇몇 유지들과 포트 와인 상인들도 증인으로 초청했다. 알바루는 이자벨라가 마침내 농장을 포기하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나타났다. 이자벨라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제 농장과 제 명예를 더럽히려 한 파렴치한 음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먼저 앞으로 나선 미겔의 떨리는 증언을 통해 알바루의 매수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주왕이 찾아낸 독성약품 병과 영수증 조각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알바루 사촌이 제 포도밭을 망치고 죄 없는 관리인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증거입니다. 알바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와 증언 앞에서 그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스러운 본 모습이 드러나자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알바루는 모든 평판을 잃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 사라졌다. 그의 몰락은 완전했다. 그의 불법적인 행위들은 곧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킨타다스 라그리마스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이자벨라는 마침내 농장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귀족 아가씨가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그녀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포도밭 언덕에서 이자벨라와 주앙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조용히 차올랐다. 주앙,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자벨라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주앙은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투박한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나 이사벨라. 당신과 이 농장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주앙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부당한 영주의 횡포로 모든 것을 잃었던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 가족의 비극, 그리고 세상을 떠돌며 살아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자벨라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신분의 차이, 과거의 아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들 사이의 장벽이 될 수 없었다. 이사벨라, 주앙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저는 가진 것 없는 평민입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서 이 농장을 함께 가꾸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자벨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주앙의 품에 안겼다. 나도 그래요, 주앙.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은 노을 지는 아름다운 포도밭을 함께 거닐었다. 이제 킨타다스 라그리마스는 더 이상 눈물의 농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과 용기로 다시 태어난 희망의 농장이었다. 도루강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잘 익은 포도 향기가 달콤하게 퍼져나갔다. 그들의 앞날에는 분명 또 다른 시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그들은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터였다. 포르투갈의 태양 아래